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3분 57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코너 세계사로 뉴스 읽기 함께합니다.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지금 많으실 것 휴일이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혹시 설 연휴 계획 있으세요? 대개는 이제 방콕 하는데 이번엔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여행 가세요? 이집트 쪽에. 이집트요? 네. 혹시 이집트를 특별히 목표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저는 이집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먼 30년 나라라고 전에 가보고 느껴지는데. 이제 두 번째 가는 겁니다. 30년. 30년 전이면 많이 변했겠네요. 1990년. 많이.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은 크게 변하질 않아요. 도심만 좀 고층 빌딩이 생기고 네. 사는 모습은 늘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다녀오셔서 또 저희 이집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었는데 마틴 루터 킹 데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에서 좀 알아볼 텐데 이게 어떤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 킹이 1월 15일 날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4년인가 또 68년인가. 네. 근데 그 죽은 날에 가장 가까운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 그러니까 연방 공휴일에서 전 미국이 노는 휴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 거국적으로 이 사람을 추모한다는 얘기죠. 정말 큰 공휴일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이 연방 공휴일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미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굉장히 그럼 각별한 인물이다. 그럼요.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 그리고 당시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마틴 루터 킹 하면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다들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살았던 당시가 미국의 어떤 유색 인종차별, 흑인 차별이 정말 심각했던 시대였잖아요. 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이 1863년 1월 1일인데 네. 흑인들이 미국의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인간 대접을 받기에는 100년 이상이 걸렸죠. 그러니까 1960년만 하더라도 소위 인종 차별 정도가 아니라 인종 분리 정책.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하던 아파르테이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화이트 올리, 칼라드 올리. 그래서 버스, 레스토랑 할 것 없이 공공장소는 전부 백인 전용, 흑인이 못 들어올 수 있는 유색인종은 그렇게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는 94년까지도 그랬죠. 94년이면 정말 최근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영화 속에서 접했거든요. 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그렇죠. 보면 백인 전용 화장실, 흑인 전용 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심지어 흑인 화장실은 굉장히 먼 구석진 건물에만 위치해 있고, 네, 그런 상황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심지어는 놀랐어요. 블랙 앤 칼라드 앤 덕 네.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시까지. 하다못해 사무실에서 전기 포트도 다르게 다르고 쓰고 전부 커피 완전히. 먹는 것도 다르고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또 유명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마틴 루터 킹이 목사로 있던 한 도시에서 버스에 앉아있던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를 않아서 체포되는 그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1955년에 엘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당시에는 이 버스에 10개의 열이 있으면은 좌석열이 있으면은 앞에 4개는 화이트 올리, 백인만 앉을 수 있고 나머지 뒤에 6개는 흑인만이 앉을 수가 있는 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백인이 탔어요. 백인 좌석이. 그래서 백인이 더 탔습니다. 그러면 흑인 좌석인데 흑인은 무조건 양보를 해야 돼요. 백인에게 무조건 양보를 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 우월권이 있는 거죠. 근데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43살 된 여성이, 흑인 여성이 네. 거기 흑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백인이 백인 좌석에 꽉 차가지고 와서 자리를 비키라 그러니까 못 비키겠다고 나 피곤해서 거절을 하니까
운전기사가 이 사람을 갖다가 체포시켰어요. 경찰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 벌금하고 $4 재판 비용을 물고 겨우 풀려나왔죠. 네. 근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전 미국이 그냥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최초로 흑인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던 침략은 목사였고 네. 흑인들 인권운동에 참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계기를 이 로자 파크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흑인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뭐 단체도 만들고 남부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 해가지고 그런 네. 것도 만들고 해서 이 조직적으로 흑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그리고 그 흑백 차별을 철폐시키는 그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실질적인 성과나 발전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제일 먼저 버스 보이코트, 안타기 운동. 네. 뭐 등등을 해가지고 이 운동이 1년 넘게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처음으로 흑인들의 그 본격적인 그 차별 운동, 폐지 운동 시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1년 뒤에 그게 대법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최고법원이죠. 헌법재판소 같은 데인데 거기서 이 흑백 인종차별주의는 위법이라는 결국적인 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흑인 그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또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역할이 아주 흑인 리더의 상징처럼 돼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비폭력 저항 운동이 성과가 나왔고 이제 흑인 사회에서도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점점 번지긴 했겠습니다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항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항도 많죠. KKK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건 이제 전형적인 게 폭력 집단인데 그뿐만이 아니라도 어떤 그 흑인들의 운동 그런 것을 백인들이 참아주지 못했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루터 킹도 집이 폭파당하기도 하고 무슨 칼침 맞기도 하고 별 고난을 다 겪었지만은 끝까지 이제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유명한 63년에 그 뉴욕 그 워싱턴 대행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워싱턴 대행진이 이제 여러 가지 행진이 있는데 워싱턴은 정치적인 도시니까 이때 그 마르틴 루터 킹이 주도한 이 행진이 흑백 차별운동 폐지 행진이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국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도 겪고 그렇죠. 체포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운동가뿐만 아니라 그를 필두로 한 다른 흑인 운동가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을 것 많이 같아요. 봤죠. 예를 들어서 그 말콤 엑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 킹은 비폭력주의고 말콤 엑스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된다고 해서 폭력을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다 암살당하죠. 흑인 운동가들이. 네. 말콤 엑스도 21방 총을 맞고 죽고 이 마르틴 루터 킹도 그 멤피스라는 도시에서 네. 숙소에서 나오다가 총 맞아서 거기서 서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거한 그날을 갖다가 이렇게 당장 그렇죠. 국가 조문일 네. 애도의 날로 정하고 마르틴 루터 킹 데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워싱턴 행진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이게 워낙 굉장히 워싱턴 대행진이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이었고 네. 더 유명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 마르틴 루터 킹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는 그 연설하고 존 F 케네디의 국가가 무엇을 해줄까 그 연설 취임사하고 네. 이것이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연설로 인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I have a dream이라고 예. 시작하는 바로 그 연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워낙 유명한 연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저희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잠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정말 지금 감동적이죠. 네, 저희가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해도 뭔가 감동적이고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이런 연설을 탄생시킨 워싱턴 대행진 이후에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좀 많이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가 왔죠. 네. 1964년에 이제 다음에죠.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그 전에 케네디 암살 당하고 그 뒤를 이은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을 서명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투표권법이 또 서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흑백 차별을 못하도록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68년은 평등주택법이라고 해야죠. 뭐 백인 거리에서도 흑인이 집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이것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런 법들을 봐도 어찌됐건 정말 많이 발전된 그리고 많이 가시적으로 눈에 띌 만한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인종차별 철폐라는 큰 역할을 해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인데 어떤 과정에서 피살을 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권운동 하다가 멤피스라는 도시에 갔었는데 네. 거기서 숙소에서 나오다가 총을 맞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네. 런던을 가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네. 거기 정문에 그 문의 위에 보면은 그 조각상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뭐냐니까 20세기 순교자상들이에요. 10명인데 거기에 마틴 루터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와. 추앙을 받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마틴 루터킹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찾죠? 딱 보면 5번째예요. 다섯 딱 중앙에 번째, 딱 있어요. 중간이네요. 10명인데 딱 중앙에 있는 5번째 인물이 와. 바로 마틴 루터킹입니다. 네. 영국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컬러드 피플인데 네. 거기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세계 역사에서 흑백 그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제시했고 그걸 바꿔놓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혹시 영국에 가실 계획이 런던. 있으신 분들은 런던에 가실 분들이 그 있으시다면 대관식하는 교회 아닙니까? 네. 웨스트민스터 사원. 꼭 한번 네. 네, 오늘 방송을 들으셨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